이어서 수상자 두 분도 함께 무대로 모실 텐데요. 수상자 두 시인을 호명하면 청원 뜰하게 은행나무잎이 휘날리도록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9회 석정시문학상 수상자 문효치 시인님 모시겠습니다. 미네르바의 조롱이가 너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9회 석정촛불 시문학상 수상자 손은조 시인님 모시겠습니다. 문효치 시인님 한 걸음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정 시문학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3천만 원과 상패가 주어집니다. 제9회 석정 시문학상 시인 문효치. 이분은 한 시대의 양심을 깨운 시인으로서 우리 시문학사에 큰 빛을 드리웠으며 고고한 석정의 시 정신을 선양한 공익품으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9월 24일 사단법인 신석정 기념사업대 이사장 윤석정, 부안군수 권익현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꽃다발도 있으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을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문효치 시인님의 사모님,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우리 손은조 시인님의 부모님께서도 무대에 함께 이렇게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9회 석정 시문학상을 수상하신 문효치 시인님의 수상 소감을 듣겠습니다. 아울러 짧은 시간이지만 작은 문학 강연도 함께 들려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을 몇 번을 받아봤습니다. 한 60년 가까이 이제 문학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몇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만 오늘 특히 신석정 문학상을 받은 감회가 가장 기쁘고 보람을 느낍니다. 제 생각을 정리해서 문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석정 선생님은 평소에 제가 흠모해 왔던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 동양의 서정시를 꽃처럼 피어 올리시고 때로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꼿꼿한 정신의 푯대를 세우신 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슬픈 목가를 어찌어찌 입수해서 읽고 또 읽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비적 의지와 서정성을 조화롭게 갖춘 시편들에 흠뻑 빠지기도 했습니다. 지조와 품위를 갖춘 선비가 그리운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소련하고 염치와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선비가 사라져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문단의 선비 신석정 선생님은 큰 스승이셨습니다. 고독은 능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선생님은 중앙문단으로부터 소외된 지방에 머물면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창작에만 힘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향을 꿈꾸는 한편으로 현실과 맞서기도 했습니다. 청구원은 그러한 선생님의 문학의 산실입니다. 저는 고향에 올 때마다 청구원을 찾아 선생님의 시를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아마도 그럴 때마다 저는 선생님의 문학의 길을 받아가곤 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평소에 흠모하고 존경하는 분의 시정신을 기리는 상이요, 제 고향 전국에서 주어지는 상이기 때문에 큰 용기와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왔을 저의 문학 인생, 그 말미에 선생님의 이름을 앞세운 문학상을 받게 되어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제 삶의 나머지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후회 없는 문학 인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상을 제정하여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무처장님으로부터 10분 강연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강연도 하곤 합니다만 10분 동안에 어떻게 제 생각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까 나름대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민입니다. 시인들은, 아니 다른 시인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를 쓸 때마다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 고민은 크게 두 가지 고민입니다. 하나는 무엇을 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젊었을 때는 보다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시의 형식,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 형식,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고 그 무엇을 찾기 위한 고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시의 표현 형식보다는 내용 쪽에 힘을 기울이는 그런 작품을 쓰기도 합니다. 저는 아까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날리니까 이 앞에 쳐져 있는 그 막이 들춰졌어요. 들춰지니까 그 속에 앙상하지만 강인한 뼈대 같기도 하고 기둥 같기도 한 그런 것들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앙상하지만 강인한 그 뼈대 같은 것, 기둥 같은 것이 그 위의 세상을 받치고 있어요. 그 위의 세상은 사람도 있고 시도 있고 꽃도 있고 또 햇빛과 그늘이 와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진실입니다. 이 무대 위에 펼쳐져 있는 또는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들 또는 움직임, 이런 것들은 하나의 분명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속에 감춰져 있던 것, 보이지 않던 것, 이것도 또 하나의 분명한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의 힘에 의해서 그 위에 있는 것들이
지탱되어지고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많은 사물들은 겉에 드러나 있는 진실과 더불어서 속에 감춰져 있는 진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진실은 일반인들의 눈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보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바람과 같은 존재, 그 감춰져 있는 것을 이렇게 들춰내는 존재, 들춰내서 속에 있는 또 다른 진실을 찾아내는 존재, 이것이 시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사물에 두 가지로 존재하고 있는 진실과 가치, 두 가지로 존재하고 있는 의미, 이것을 시인은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자세로 요즘에 시를 쓰곤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해독 유자서, 불해독 무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그 책은담에 나오는 말입니다만, 사람들은 글자 있는 책은 읽을 줄 아는데 글자가 없는 책은 읽을 줄 모릅니다. 이게 하나의 한탄이죠. 글자 있는 책, 이렇게 종이에 인쇄되어 있는 이런 책은 읽을 줄 아는데 글자 없는 책은 읽을 줄 모릅니다. 그러면 글자 없는 책이란 뭐냐면 이 문자로 표현되지 않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의 책이죠. 그것을 읽을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페이지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세상에.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무엇을 쓸까를 고민하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엇에 내가 시선을 보내고 거기에 애정을 보내고 탐구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느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냐면 작은 것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예를 들면 개미라든지 모래라든지 벌레라든지 하는 작은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 작은 것들도 보면 분명히 무자서예요. 글이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들의 존재감, 그 작은 생명 속에 깃들어 있는 진실 또는 위대성 또는 신비성, 존엄성,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작은 풀들 또는 벌레들, 곤충들, 이런 것들에게 시선을 보내서 그 곤충의 겉에 있는 이것을 바람처럼 들춰내고 그 내면에 들어있는 뼈대와 같은, 기둥과 같은 것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망치의 철학이란 말을 했어요. 망치의 철학. 뭐냐면 원석을 망치로 깼을 때 그 속에 보석이 나온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조금 패러디해서 망치의 시야 또는 바람의 시야, 이렇게 말을 하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겉에 있는 것을 들춰내고 벗겨내고 깨고 해서 속에 있는 것을 찾아내는 작업. 그래서 속에 있는 또 다른 진실을 나름대로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 그것과 내가 만나는 그 순간의 번개와 같은, 섬광과 같은 그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 감춰져 있는 것을 독자에게 보여드리고 제시해드리는 그 보람을 시에서 찾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벌레라는 제목으로 쓴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이 10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분 강연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벌레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저 생명 속의 빛나는 사고. 그 벌레 속에 들어있는, 그 벌레도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벌레 속에 들어있는 빛나는 사고. 플리퓨에 써놓은 철학. 벌레가 이렇게 기어가면 그 자국이 있죠. 달팽이 같은 것이 기어가면 자국이 있어요. 플리퓨에 써놓은 철학을 어두운 눈 비비며 겨우 읽어보는데 한 줄 읽다 막히고 두 줄 읽다 멈추고 난해한 시 너무 길구나, 이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금방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 벌레, 작은 벌레에게도 생각이 있다, 사고가 있다, 그걸 발견했다는 것이죠. 시인의 눈으로. 왜? 생명이 있는 거니까. 생명이 있는 존재는요,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그 생애가 참 심각합니다. 개미가 기어다니면서 먹이를 찾고 그 돈 땡볕에서 기어다니는 것,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 자체, 그 작은 벌레에 숨겨져 있는 생각, 그것은 하나의 위대한 철학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읽어내가는데 이게 너무 난해하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라는 건 그만큼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게 난해. 그것을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 작은 존재이지만 그 생애가 아주 다양한 그 사건과 내용과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짧은 것 같지만 긴 생명의 위대성 또는 존엄성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고의 상수정 시문학상을 수상하신 문우치 시인님의 수상 소감과 문학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문학 강연 좀 더 부탁할 걸 그랬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무대의 막이 여기 위에서 바라보니까 좀 치마처럼 보였어요. 우리 문현주 시인님은 속의 내부를 보셨는데 망치를 든 시인이 되라는 우리 문혁지 시인님의 시인들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또 내부의 것과 진실을 보라는 문학 강연이 있었습니다. 맨 앞에 있는 시 제목입니다. 시 낭송은 제8회 석정 시선양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윤영미 시 낭송가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빛참 문혁지 어젯밤 내 꿈속에 들어오신 그 여인이 아니신가요? 안개가 장막처럼 드리워있는 내 꿈의 문을 살며시 열고서 황새의 날개 밑에 고여있는 따뜻한 바람 같은 고운 옷을 입고 비어있는 방 같은 내 꿈속에 스며들어오신 그분이 아니신가요? 달빛 한 가닥 잘라 피리를 만들고 하늘 한 자락 도려 현금을 만들던 그리하여 금빛 선율로 가득 채우면서
돌아보고 웃고 또 보고 웃고 하던 연인이 아니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문효치 선생님, 오늘 신석정 문학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즉석에서 해주신 바람의 시학 그 시 강연이 너무 좋았고요. 선생님 오래전부터 매우 저는 존경하고 선생님의 인품을 사랑했습니다. 선생님 오래 건강하시고요. 진심으로 큰 박수 치고 꽃다발 안겨드립니다. 오늘 문효치 선생님이 이렇게 수상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사실 문효치 선생님의 대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일찍이 팬클럽 이사장 하실 때부터 좀 같이 좀 쫓아다니면서 중국 천안시도 가서 좀 활동을 좀 했었고요. 문효치 선생님이 특히 이번에 이 신석정 문학상을 타게 된 거는 확실히 그동안에 쓴 시집이 보면은 백제에 관한 시들을 꽤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단에서 그만 해도 백제에 대한 시집을 그게 일괄적으로 묶은 시집은 문효치 선생님이 유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기서 신석정 문학상을 타실 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10분간 강의에서도 얘기하셨지만 그 작은 그 벌레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생명의 존중 그 위험 생명에 대한 쓰시고 말씀하신 거 보면은 역시 신석정 문학상을 타실 큰 거목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문효치 선생님은 제가 한 20년 동안 모시고 시 공부를 했거든요. 정말로 인품이나 인격이나 정말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스승님이면서 저희 부모님 다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시는 분입니다. 저를 또 오늘날 이렇게 시인으로 또 성장하게끔 뒷받침해 주신 분이고 정말 제 평생에 가장 잘 만난 은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석정 문학상 타신 것 정말 축하드리고 당연히 받으셔야 할 상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문학상을 받았는데 다른 어떤 상보다도 마음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제가 신석정 선생님의 작품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또 고향에서 주는 상이기 때문에 더 뜻깊고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과 신석정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겹쳐서 오늘 더욱 기운이 나고 또 앞으로도 이 생애를 마칠 때까지 좋은 시를 쓰고 싶은 의욕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네, 촬영하겠습니다. 앞에 바라봐 주세요. 앞에 바라봐 주세요. 같이 찍어요.